되는데요. 이 신체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계 콩팥의 날, 2번 세계 폐의 날, 3번 세계 간의 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이것의 날을 맞아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2015년에 시작된 세계 이것의 날입니다. 네, 이것은 신체 기관 중의 하나로 아래쪽 배의 등 쪽에 쌍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노폐물을 배설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받아야 되거나 이식을 해야 되는 만큼 평소에 좀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신체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세계 콩팥의 날, 2번 세계 폐의 날, 3번 세계 간의 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만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요즘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꿀팁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 있습니다. 부산 진구 중앙대로 범내골 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광무교 부근 가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네. 뒤로 정체 가중되고 있고요. 번영로 1호는 시외곽 방향으로 대연터널을 못 간 지점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해운대로는 유창맨션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쪽으로 서행으로 지나고요. 광남로 1호는 동방 오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나디목 이전부터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도 황령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거제대로 1호는 송공3거리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동구중앙대로는 고관입구에서 자천 3거리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대역로 따라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3km가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해제 2지선 부산 방향 감전나디목 향하기에 2km가량 밀려서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구서나디목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WHO 팬데믹 선언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을 말합니다. 앞서 WHO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팬데믹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세계적인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은폐 행위를 좀 막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팬데믹 선언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서야 팬데믹 선언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WHO는 지난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었고요. 또 네. 지난달 28일에는 글로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팬데믹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었죠. 네. 또 지난 5일까지만 하더라도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직 팬데믹 상황에 있지 않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자 더 이상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어쩌면 WHO의 그 팬데믹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예고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결코 가볍게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면서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팬데믹 선언에 대해서 다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는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 두 대륙 이상에서 네. 좀 유행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선언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럽과 지금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팬데믹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WHO가 국제적 방역 대응 체계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들의 방역 체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심리적 방역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집에 갇혀 지내는 일명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사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좀 지쳐가고 있는 것만은 그렇죠.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감염증 불안감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게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정신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과 관련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나 네. 수면 장애를 겪고 또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증상들이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 우울증의 증상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우울감, 불안감을 줄이는 심리적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유치 않은 경우 심리 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1339 콜센터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 230명이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담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 무료 전화번호는요. 네. 070-5067-2619 그리고 2819 두 개 회선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에서 따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여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아 씨는 어때요, 요즘에? 아, 우울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를 만나기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네. 저 역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 52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저녁이 있는 삶을 네, 뜻밖의 코로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밤이 길더라고요, 요즘은. 네. 네. 근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 좀 많아지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좀 잘 활용하는 시간으로 요즘 보니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좋은 좀,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하시면 앞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네. 좀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인간 손 소독제입니다. 네. 그 넓은 지구만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다양한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한 지사에서는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제를 배치를 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상황과도 별 다를 게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지금 배치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손 소독제 박스 안에는 다름이 아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 네. 이 남성은 손 소독제라고 쓰인 큰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소독액을 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자판기처럼 생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사진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이 건물이 아람코의 다란 지사 건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네. 현대판 노예라면서 아람코의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은 저임금 이주 근로자로 직업이 절실한 처지라 회사에서 이 일을 시켰을 때 당연히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람코는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SNS 널리 확산되자 아람코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겠으며 아람코는 윤리 규범을 존중하고 엄격히 지키는 만큼 본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비록 위생을 강조하는 취지였으나 이런 학대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남성이 자발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벤트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이게 합니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위생을 강조하자는 취지였다면 네. 이게 좀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복면 금지법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네. 신종 사기 행각이라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요, 마스크에 관한 사기인데요. 네. 사실 프랑스에서는 복면 금지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 법은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복면의 착용은 금지한다는 법이고요. 네. 어길 경우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실제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 우려에 따른 마스크 착용은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처방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법을 알 리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프랑스에서는 경찰이나 보건당국 관계자를 사칭해서 마스크를 쓰면 벌금 1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은 프랑스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경찰 행세를 하는 범죄자들을 주의하라며 가짜 경찰들이 복면 금지법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네. 중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기 행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만큼 만약 복면 금지법을 내세워서 벌금을 요구하는 경찰이 있다면 주의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때 맞춰서 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네. 이거를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하네요.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아이 석상입니다. 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이 트럭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석상은 쓰러졌고 석상 받침대도 파손이 된 상황인데요. 이스터섬 주민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문화재 훼손 혐의로 현재 체포가 됐는데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모의 석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하루방과 불하루방 비슷한 느낌이죠. 맞아요. 느낌이 네. 있는데요. 네. 이 칠레의 모아이 석상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직까지도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석상입니다.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얼굴, 특히 네모난 얼굴이 특징인데요. 현재 이스터섬에서는 1000여 개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있는데 매달 관광객들은 이 모아이 석상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2,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을 정도로 모아이 석상은 이스터섬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인해 모아이 석상 중에 일부가 훼손이 됐는데요. 네. 이번 사고로 지역 원주민들은 조상의 영혼을 지닌 석상을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석상 주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모아이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과유불급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득은 현재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폐를 소독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한국은행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폐가 사람 손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좀 만지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요즘 뭐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그렇죠. 나름 뭐 쓰려고 하니까 좀 소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소독을 하길래 한국은행이 이렇게 난감해할까요? 뭐 우리는 흔히 소독이라고 하면 알코올을 뿌리거나 네. 햇볕에 말리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도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을 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상당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리면 소독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이모 씨는 지폐 소독 목적으로 5만 원권 36장 180만 원 상당이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을 했는데 상당수 지폐가 훼손이 돼서 절반밖에 찾지 못했다고 네. 하고요. 또 부산에 사는 박목 씨 역시 만 원권 36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도 저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지폐는 단순한 종이 재질이라고 생각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지폐에는 홀로그램과 숨은 은선이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은박지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폐만 타는 게 아니라 자칫 네. 잘못하면 큰 화재로 진짜 번질 그렇겠네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독 후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아유, 오죽 불안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손해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일부 금액이라도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짧게 설명해 그럴까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면적의 75% 이상 남아 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을 해주지만 네. 남은 면적이 40에서 75% 수준이면 액면가의 절반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4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지폐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구 스튜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념일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세계 이것의 날입니다. 네, 이것은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아래쪽 배 등 쪽에 쌍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노폐물을 배설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또 이식을 해야 되는 만큼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신체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 기념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계 콩팥의 날, 2번 세계 폐의 날,
3번 세계 간의 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노하우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댓글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평소에 운동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바깥 활동이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계속 집에서만 있게 되고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살이 확 찐 자들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요즘 때일수록 정말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저희가 기념일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세계 이것의 날입니다. 이것은 신체 기관 중에 하나로 아래쪽 배 등 쪽에 쌍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노폐물을 배설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투석을 받거나 또 이식을 해야 되는 만큼 평소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신체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만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세계 콩팥의 날, 2번 세계 폐의 날, 3번 세계 간의 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답 주시면서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또 여러분들만의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65번님께서는 당뇨병 환자라서 음식 조절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2855번님 정답 주시면서 꾸준한 걷기 하고 계신다고요. 네, 사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1615번님도 저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하지 않고 좀 걸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은 그런 날씨인데 코로나 때문에 네, 산책을 꺼리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3120번님, 저는 하루에 3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요. 물 8컵씩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셨는데 네, 물도 하루에 8컵 정도는 마셔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듣지만 진짜 그냥 물 마시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이제 방송을 할 때 중간중간 물을 마시곤 있는데 평소에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여러 가지 뭐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서 평소에 좀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971번님 짜게 안 먹어야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적당히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극적인 음식들 좋아하잖아요. 저도 맵고 짠 음식들 이게 훨씬 더 입에서 원하는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7673번님 이런 날이 지정된 줄도 몰랐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런 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3월에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4490번님 라디오 듣고 오다가 때마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정답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1608번님께서는 정답 올려주시면서 약간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기는 1번 세계 콩팥의 날, 2번 세계 폐의 날,
3번 세계 간의 날이고요. 이 신체 기관은 아래쪽 배 등 쪽에 쌍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노폐물을 배설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투석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면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231번님께서는 오늘이 이날이라는 거 처음 아셨대요. 그러면서 뭐든 든든히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걸 감사하게 된다 하시면서 사촌 누나가 어릴 때 여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오른쪽 지금 하나가 없으시다고요. 예. 수술 받으시는 분들 이게 지금 그 등 쪽에 쌍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 한쪽을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422번님 인체 장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럼요. 네.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함께 봉사활동하시는 선배님께서 오래전부터 투석을 받고 계신데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서 서너 시간 이상 시술을 받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 주의하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짜고 매운 음식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능하면 싱겁게 먹기를 권하시는데 맛이 없으니까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봐야 될 식생활 습관이 아닌가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모두 이 친구들 아껴주세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짜고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이 몸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왜 그렇게 원하는지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싱겁게 드시는 거,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부터도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25번님께서는 정답 주시면서 저는 주 3회 요가로 건강관리 중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2817번님 외식 안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하셨는데 네, 오늘 일찍 들어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고 건강도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0202번님 꾸준한 운동과 나트륨 적게 먹기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2827번님도 짠 음식 가려서 드세요 하셨습니다. 7141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저도 당뇨가 있어서 늘 걱정입니다. 정기검진이 최고인데 겁도 나고 바빠서 미루고 있어요. 안 짜게 안 맵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걱정인데 어서 안정되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3635번님은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서 주위 분들께 걱정을 듣는데 1리터 보냉병 새로 사서 이만큼이라도 마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는데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눠서 조금씩 그때그때 네, 조금씩 나눠서라도 물을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68번님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음주 자제하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럼요. 이렇게 하면 다른 것보다 네, 건강 챙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건강 지키는 노하우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와글와글 댓글쇼 함께 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주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글와글 댓글쇼 이 시간 허영범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네. 허영범 씨는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일단은 저는 최대한 나가는 거 자제하고 있고요. 네, 뭐 마스크 항상 써야 되는 건 맞고 오히려 홈트 요즘에 많이 합니다. 홈트. 집에서 네, 운동. 집에서 홈 네. 트레이닝 많이 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산에 네. 부산 산에. 지역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네. 네, 그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해야 그러면? 되는 아무래도 이제 시즌 시작되면 네. 체력적으로 좀 많이 벅찬 순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을 때 좀 관리를 많이 하려고. 이게 사실 오늘 와글와글 댓글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야구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 야구가 궁금해하고 아마 계신 것 같아서. 한 중순쯤 이제 시작될 거라는 4월 예상이 중순? 네, 네. 있긴 한데 뭐 좀 잘 이렇게 진화가 되면 네. 그 정도쯤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불타오르면 네. 그때 시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는 네, 얘기신 뭐 거죠? 일단은 확정되기 2주 전에 네.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와글와글 댓글쇼 오늘 첫 번째 이슈 뭐부터 알아볼까요? 혹시 마스크 오브제 때 마스크 사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제였는데 사실 네. 수요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마스크 안 사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아직 저는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고 면 마스크를 뭐 착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공고 네네네.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진짜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려고 지금은 아직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 뭐 저는 대단한가요? 저는 네.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는 네. 그거라서. 근데 사실 외출을 많이 하시고 장시간 사람들을 계속 접하셔야 되는 맞아요. 분들 저는 지금 이제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 요 짧은 네네네.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아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14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오브제가 또 실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서 농협마트에서도 1인당 2매 마스크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네. 이미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오브제가 시행 중인 약국과 우체국에서는 목요일인 1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출생 연도 끝자리가 9년생. 네, 4년생, 9년생이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요. 농협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읍면 하나로마트 1,900개 지점에서 하루 평균 19만 장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 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4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모든 지점을 운영하면서 일요일인 15일에는 50%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일부터는 모든 영업소에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마스크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지금 첫 시행주라서 아직 뭐 한 번이 다 돌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네. 내일까지 일단 해봐야지 조금 어느 정도 이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저처럼 좀 사기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네. 약사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내일은 둘째 아이 거를 구하러 나가야 하는데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은 초등학생 아이 아빠입니다. 조그마한 동네라서 약국이 많지는 않아서 아이들 데리고 오후에 나오면 이미 판매 완료라서 네.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구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못 구한 사람들은 토요일에 구매하라고 하는데 토요일은 또 문 연 약국이 적어서 그렇죠. 더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네. 또 다른 분은 시골이라 그런지 마스크 구하기가 힘드네요. 이중 구매 안 되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의외로 마스크 오브제 시행되고 나니까 마스크 좀 쉽게 구매했다.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분들도 있었어요.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시험적으로 직접 가서 사봤는데요. 9시 3분 전에 도착해서 27분에 사서 나왔습니다. 꼭 30분 걸렸네요. 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방문해서 10분 만에 마스크 2장 받았고 약국도 50장 정도 팔면서 뭐 그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 단위로 하지 말고 격주 단위로 하고 장수를 5장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오, 이 이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매주 그 같은 요일에 나가는 것보다 네네.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 팁이 좀 네.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그렇죠. 뭐 물론 뭐 인터넷 이 개수도
또 다르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수고를 덜려면 네. 그 방법이 조금의 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 훅 들어간 뉴스 시간에 강영훈 씨가 직접 들어와서 네. 직접 체험을 해보고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도 지금 공식 앱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 근처 마스크 구매하러 가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그나마 좀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정부가 마스크 공적 물량 확보를 좀 위해서 지금 매점 매석 했던 사람들 자진 신고 기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틀 동안 거의 뭐 10만 장 이상이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수급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첫 주니까 마스크 오브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로 마스크 오브제 저희 누리꾼들의 의견 살펴봤고요. 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뭐 마스크 오브제 이렇게 뭐 설왕설래 있는 것도 사실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가동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하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네.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우리 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이 상품을 좀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는 당장 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재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보니까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찬성이 43.4%. 그리고 반대가 49.9%.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6.7%로 나왔습니다. 네. 여론이 좀 팽팽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팽팽한 의견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찬성 측은 마스크 사려고 줄 서도 모자르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냥 개성공단 열면 해결되고 남북평화 경제체제 구축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클 텐데 어째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색깔론으로 알바하지 말고 평화를 방해하지 맙시다. 이런 의견. 그리고 다른 분은 당연히 찬성해야 할 조치를 왜 반대를 합니까? 네, 색깔론을 그만하고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봅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런 네. 주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 원래 마스크 생산하던 공장도 아니고 다시 설비하고 원자재 준비하고 아이고 그러면은 대란 다 끝나겠다. 어쩜 기승전 북한이냐. 지금 한국에서도 공장 문 닫는 바람에 일 나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공장을 돌릴 생각이라면 국내 산업공단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재고용해서 돌리는 게 옳지 않을까요? 왜 자꾸 북한에게만 퍼줄 생각인지. 다른 분은 개성공단에 코로나 확산되면 누구 탓하겠냐. 공장에 사람 모으지 말고 네. 면 마스크 쓰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조금 그 수급에 좀 안정화가 되면 네네.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문제가 지금 매점 매석하신 분들 그쵸. 제발 좀 네. 그거 꽁꽁 이렇게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 네. 진짜 나중에 많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져요. 어차피. 네. 아 진짜 계속 보면 지금 그 적발 건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지금 네. 마스크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손수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도와드리는 계시고. 분들. 네. 네. 그래서 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들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앞서 좀 다뤘던 이슈잖아요. 전자레인지로 돈을 소독해서 네. 오늘의 180만 키워드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180만 원이 95만 원이 돼요. 180만 원치 돌리셨다가 95만 원. 95만 원으로 바꾸셨어요. 네. 이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어서 돌리면 소독이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 사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인데요. 최근 5만 원권 36장 총 180만 원어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소독할 목적이었죠. 근데 얼마 못 가서 탄내가 나기 시작했고 네. 문을 열어보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네. 훼손이 된 거죠. 이 씨는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로 들고 갔는데 돌려받은 돈은 95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또 부산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39만 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39장을 넣고 돌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네. 탄 거죠. 예,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 방지 장치 있잖아요. 그 네.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숨은 은성 같은 그렇죠. 거, 예. 네.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발화한 걸로 보이고요.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가 있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걸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고 화재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앞서 송영아 리포터가 전해주셨었는데 네네. 원래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액면가 그대로 교환을 받을 수 네네. 있지만 40에서 75% 수준이면 절반 정도 그리고 40% 미만이면 아예 네.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소식을 접하신 우리 네티즌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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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한숨만 보면 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죽 불안했으면 이랬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폐 사용하시고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시거나 손을 씻으신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은 아니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아니 뭐 시험 삼아 한 장만 해보는 것도 이거 어느 정도 머리만 있었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뭘 돌리지 그렇게 않고. 많이 넣었습니까? 180만 원을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 차라리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네. 아이들 네. 젖병 삶듯이. 다리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럴 다리미로 수도 직접 있겠네요. 이렇게 다리지. 예. 이런 예. 얘기. 그래도 네.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뻥튀기 기계에 넣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몇 대로 튀겨질지? 아유,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돈 95만 원 쓰시고 국민들에게 큰 웃음 주셨네요. 네. 간만에 빵 터졌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손해다. 네. 네, 라고 하신 분들도 근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실까.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금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 사실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아니 같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저도 어렸을 때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피자 은박지에 싸놓은 피자를 나죠. 그대로 돌렸어요. 큰일 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네네. 근데 갑자기 불이 막 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절대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지폐 쓰는 게 불안하다 하시더라도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글와글 댓글쇼 허영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여러분의 퇴근길 이바구 친구. 여기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바로 1번 세계 콩팥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콩팥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주시면서 어떤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1526번님께서는 정답은 1번 콩팥의 날입니다. 저는 생수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하루에 2시간 집에서 센텀 강변까지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줌바 댄스 따라해요 하셨는데, 네. 꾸준히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걷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을 1526번님께서는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3927번님,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정답은 콩팥의 날이고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오히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잘하고 있고요. 저는 콩하고 팥하고 제일 싫어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팥빙수도 안 먹어요. 평소에 짜게 먹는 습관 버립시다 하셨는데 콩하고 팥을 제일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도 좋아하고 팥도 좋아하고. 근데 저희 딸아이가 팥을 싫어해서 네, 팥빙수를 먹으면 항상 팥만 남기더라고요. 콩하고 팥을 싫어하시는 3927번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 조금 헷갈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패라고 정답 올려주신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정답은 콩팥의 날이었습니다. 네, 정답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4490 그리고 0225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바구 스튜디오 6시 5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지역 이슈들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